제가 첫 번째 집을 샀을 때 2014년도도 그랬었어요. 그때 그 소유자가 한 번도 손바뀜이 없이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 계속 갖고 있었던 분이셨는데 미국 시민권자였어요. 건축하시는 분인데 아무 말도 없고 이제 잔금 다 끝나니까 그때 한마디 하더라고요.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는 대한민국의 주택 정책을 믿지 못해서 판다. 그거 내가 지금 내가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냥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 말았어요. 어쨌든 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3월 19일에 나온 이 재지정 정말 이거 어이없는 그런 정책인데 한번 좀 봅시다. 이 내용을 보고 이제 매도할 때 어떤 거 고려해야 되는지 다시 보기도 싫죠 이거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. 1번 토호제를 재지정하고 확대 지정한다. 그래서 강남, 상구, 용산 풀었던 거 다시 지정하고 해당 구의 아파트는 다 묶어버렸죠. 그래서 구 단위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정한 건 처음이에요. 처음.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좀 놀랬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되시죠?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해야 되는 게 50인데 한 100 정도를 미리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약간 겁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더 하지 마. 이제 선 넘지 마. 약간 이런 거죠.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들은 적응하고 또 선을 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정부도 또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안전장치를 걸고 나름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.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 지역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. 선 넘지 마라 지금 이거예요. 그리고 이제 특히 세금 관련해서는 이 조정대상 지역이 매우 중요합니다. 투기과열지구는 뭐 정비사업, 대출 청약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규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우리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이 조정대상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. 뒤에 보겠다. 대출 규제는 구체적인 내용 요 보고서에는 없었지만 역시 대출 규제는 어떤 법을 개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부의 어떤 입김, 가이드라인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온 이후에 바로 지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이제 막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.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?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. 이미 그전에도 뭐 서울시에서 이제 합동 점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치욕스러운 이런 모양새를 갖췄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지금 쪽팔리기 때문에 여기 거래 관련해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볼 것 같다.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뭘 볼 거냐? 세금적으로는 자금 출처 조사가 많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 이게 이제 많아지면 편법 증여 그런 쪽으로 갑니다. 앞에서 우리 최신 국세청 보도자료 케이스 봤었죠. 그래서 그것과 좀 비슷한 괴를 마실 것 같다. 그리고 5번은 뭐 약간 좀 그냥 하는 말이에요. 주택 공급 기반 강화하겠다. 공급 지속하겠다 이건데 이거 뭐 누가 모릅니까 이걸 해야지 된다는 거를.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. 건설사들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지금 탄핵 이슈 이것 때문에 다들 그냥 좀 손 놓고 있고 그냥 좀 이게 붕 뜬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거의 한 6월 정도까지. 그래서 상반기가 좀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비록 몇 개월이라고 하지만 주택 공급은 이제 더 늦어지겠죠. 그래서 보도자료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보고 해석을 해볼 건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하잖아요.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 지정을 하면 지금 아파트만 콕 집어가지고 묶어버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아파트 거래가 좀 줄어들겠죠. 그리고 특히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아니 이제 내가 새끼고 좀 팔 수 있었는데 갑자기 못 팔고 3월 24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발표되고 나서 그 며칠 한 4일 정도 기간 동안에 박앤세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실제 호가가 내려온 물건도 좀 있고 왜냐하면 매도자 입장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나 이제 지긋지긋하다. 그래서 이거 그냥 지금 그냥 팔고 내가 그냥 다른 거 해야겠다.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. 제가 첫 번째 집을 샀을 때 2014년도도 그랬었어요. 그때 그 소유자가 한 번도 손바뀜이 없이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 계속 갖고 있었던 분이셨는데 미국 시민권자였어요. 건축하시는 분인데 그냥 아무 말도 없고 이제 잔금 다 끝나니까 그때 한마디 하더라고요.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는 대한민국의 이 주택 정책을 믿지 못해서 판다. 내가 지금 약간 황당해가지고 뭐 거기서 뭐 이제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. 그래서 그냥
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고 말았어요. 뭐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집값이 오를 거냐 말 거냐 일도 관심 없었어요. 그냥 우리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안정적인 집이 필요하다. 그랬는데 얘가 이제 아파트 거래가 이제 갑자기 확 줄어들 거고, 그렇게 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세를 끼고 사거나 그런 게 안 되니까 임대료 상승 가능성도 있고, 그렇게 되겠죠.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6개월 한시 운영이라고 하고,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는 연장하거나 해지하겠다 하는데, 이거 거의 뭐 99% 연장 아니겠습니까? 왜 그러겠어요? 집값이 그때까지 안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, 이번에 그 어떤 지자체장이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봤을 때, 오세훈 서울시장이 풀었다가 한 달 만에 그 망가지는 모습을 봤잖아요. 그럼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? 본인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. 안 건드려고 하겠죠. 일종의 약간 그 부동산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일종의 영린이잖아요. 건드리면 안 되는. 그러니까 아마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가시죠라고 하는 게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게 약간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. 공급 부족, 누가 매수 우세를 줄 수 있을 거냐. 그래서 이 토호제에 해당 이게 묶인 지역은 강남, 성구하고 용산은요. 이제 앞으로는 임대차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서 다시 세를 끼고 살 수는 없는데 좀 그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고, 풍선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강남 3구하고 용산 있잖아요. 이 강남 3구와 용산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콕 집어서 묶어버렸기 때문에 아파트 말고 다른 상품. 근데 갑자기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본 사람이 빌라나 뭐 이런 걸 사진 않겠잖아요. 상대적으로. 그러면 어떤 걸 사겠어요? 강남 3구에서 나중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상품을 보겠죠. 그게 뭐예요?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이잖아요. 조합원 입주권을 아마 쪽으로 이렇게 좀 옮겨가지 않을까, 제 생각에는.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은 방금은 제가 이제 요 강남 3구하고 용산 이 안에서 이렇게 본 거잖아요. 근데 요 밖으로 이렇게 얼마나 퍼질 거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풍선 효과가. 그쵸? 그럼 요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강동하고 마포, 성동, 동작 정도로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마포하고 강동이 먼저 움직이니까 이 녀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주요 랜드마크 아파트가 움직이는 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움직이는 정도의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지 않을까. 1개월에서 2개월 정도. 그래서 여기서 거의 판가름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인데 생각보다 추경 매수가 들어가고 좀 옆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여부를 지켜보셔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다시 조정대상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묶였는데 그 옆으로도 또 간다 그러면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처럼 풍선 효과 이렇게 옮겨가는 건데 문재인 정부처럼 옮겨가지는 못할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실수요자들만 지금 가는 거거든요. 투자자들이 못 따라가요. 취득세 때문에.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다. 풍선 효과가 일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야 하는 게 이겁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옮겨가는 풍선 효과 과정에서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정대상 혹은 투기과열지구 추재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. 무슨 말입니까? 이 적극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. 그러니까 제발 선 넘지 말아라. 우리 그냥 평화협정하자. 여기서 내가 멈춰. 약간 이거예요, 지금.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데. 내가 더 이상 안 건드릴 테니까 내가 조정지역까지 묶으면 너희들 피곤해지잖아. 그러니까 너 여기들도 선 넘지 마, 제발. 약간 이런 느낌. 자, 왜 그러냐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잖아요. 세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데 제가 좀 정리를 따로 해놨어요. 자, 조정대상 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. 2년 거주하셔야 되고요. 상생밖에 해결을 못해요. 근데 상생임대주택이 26년 말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니까 얼마 안 남았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죠. 최고 75%까지 갑니다.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양도세에서 그냥 다 뜯깁니다. 취득세 중과 두 번째 주택이 조정이면 8%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거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. 하나에서만 끝내야 되니까.
그래서 그 네 가지 정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요. 풍선 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. 과거 사례. 하지만 지금은 취득세 중과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, 개인적으로는 추가 규제가 나온다면 토호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.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